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내년 주택시장에서 입주 리스크가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또 경기 둔화로 인해서 집값이 수직 낙하하는 와중에 내년 입주 물량 평년을 크게 웃도는 지역이 적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택시장의 또 다른 리스크인 입주 폭탄, 과연 내년 시장 어떤 향방을 보이게 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흐름들 짚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묵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경제 관련한 뉴스를 봐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여부 등을 봤어도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 14일이었죠.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를 0.5%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5%까지 상단을 찍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낮게 지금 3.25% 정도의 금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리 역전이 벌써 발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FOMC 파월 의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앞으로 좀 더 올릴 것 같다라는 올려야겠다라는 그런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볼게 그러면 계속 이렇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게 해결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뭐가 안 좋습니까? 물가는 물론 잡힐 수가 있겠습니다만 소비가 그만큼 침체가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기업에서도 돈을 빌리기가 힘들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경기 침체에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기를 바랄까요? 당연히 바라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5% 이상까지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제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시장에서도 그런 컨센서스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FOMC와 페드와 일반적인 마켓에서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이렇게 가파르게 올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금리를 계속 이렇게 올릴 수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금리가 지금 상단이고 앞으로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지겠다 아니면 일정 수준 유지하다가 또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향후 금리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당연히 집값은 다시 또 우상향하는 그런 기조를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동산 시장 그리고 경제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유념을 하시면서 투자할 곳을 찾으신다면 우리가 투자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파트 시장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입주 물량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수요 공급 위주로 흘러가겠지만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아파트 시장은 앞으로 더 상승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되기 위한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 이쪽 부분은 또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무엇이냐면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다세대 시장, 다세대 빌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딘지 꼼꼼히 잘 찾아보시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투자 성공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부동산에 관한 투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고요. 또한 전화를 못 주신다 하더라도 이런 방송을 보시면서 부동산에 관한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투자처를 찾아보시기를 간곡하게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시장의 흐름을 뭐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예측은 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좀 꼼꼼하게 시장의 흐름들 잘 체크해 보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면 성공적인 투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이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나도 해결해 보고 싶은데 하는 궁금한 점들 있으신 분들은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사연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먼저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568번님이 보내주신 내용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으로 서울 일대에 투자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주택을 하나 보유를 하고 계시고 또 여유자금으로 따로 투자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뭐 지역이라든가 자세한 이 부동산에 관련해서 질문을 보내주시진 않았는데요. 일단은 서울 쪽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들 살펴보면 좋을지 그리고 투자 방향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네, 문자 사연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는 1주택자라고 하셨습니다. 1주택자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서울에다 투자할 곳이 과연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1주택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취득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취득세. 아무래도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한 채 더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취득세가 8.4%가 나오죠. 원래는 8%인데 여기에 지방 교육세까지 붙어서 0.4%가 붙어서 8.4%가 되는 겁니다. 이 8.4%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허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시적 2주택. 이것을 이제 해지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일시적 2주택. 자,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그 주택이 계속 내가 거주를 해야 되고 또한 앞으로 봤을 때도 좀 더 상승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은 고려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만 조정 대상 지역에서 또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만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2년 안에 기존의 주택을 매도를 하셔야지만 이 8.4%가 아니고 1에서 3%의 일반적인 취득세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주택이 앞으로도 계속 가치가 있고 오를 만한 주택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것은 매도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을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차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투자하는 금액이 1억 5천이기 때문에 1억 5천으로 갭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살고 계시는 집보다는 더 좋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일시적 2주택이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공시가가 1억 이하이면 됩니다. 1억 이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을 찾아서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가 8.4%가 아니고요. 1에서 3% 일반적인 취득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공시가 1억 이하라는 그런 물건들은 대부분 다 안 좋은 위치에 오르지 않는 위치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다세대 빌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자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물건들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크게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바로 6억 이하 신축입니다. 신축. 그러니까 최초로 분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축 분양이죠. 분양을 받는 빌라를 찾으시면 됩니다. 요 빌라를 찾으셔가지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죠. 임사 등록을 하시면 우리가 내는 이 8.4%를 다시 다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감면을 시키는데 85%를 또 감면을 시켜줘요. 85%를 감면을 시켜주기 때문에 약 8.4% 내는 거에서 15% 정도만 내면 취득세를 내면 취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세에 대한 허들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그냥 일반적으로 무조건 신축 분양을 받아가지고 임대사업자를 내면 85%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바로 이 6억 이하라는 게 붙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 이하입니다. 6억 이하의
신축 빌라를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셔야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3번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난 이틀 전인가요? 한번 기사에 나왔었죠. 우리 지금 현 정부에서 취득세 중과 있잖아요. 이 중과를 아예 폐지를 하겠다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게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번 정권이 들어올 때 공약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부동산 세제를 전부 다 옛날로 환원시키겠다,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 부분이 당장 이제 좀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죠.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취득세 중과 이게 해결이 되려고 하면 이거는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법을 개정한다는 부분은 뭐죠? 법률을 개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취득세 중과가 폐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건데 어찌되었건 이 취득세 중과 부분을 폐지를 하겠다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다시 또 행안부에서 또 발표를 했죠.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아직까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분명히 언젠가는 취득세 중과는 폐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만약에 취득을 하시려 그러면 시간을 좀 더 계약은 일찍 하시되 잔금 치르는 거를 항상 뒤로 좀 미루신다면 내년 후반부, 내년 중반부나 후반부쯤으로 미루신다면 아마 취득세 폐지에 대한 부분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이게 완벽하게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외를 하고 제가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1억 5천 1주택자이신데 1억 5천의 자금을 들고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면 바로 신축 빌라, 서울에 있는 신축 빌라를 찾으십시오. 6억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분명히.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서울에서도 지금 이제 많은 지역들이 노후 주거지가 있는 그런 지역들에 신축 빌라들을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괜찮은 지역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한 2군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사연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투자처까지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투자처까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서울의 핵심지에는 투자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이 피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이다 그러면 3억, 4억 정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이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움직임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찾아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일단 여기 은평구 쪽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평구 쪽에 어디로 가시냐면요. 여기 홍제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3호선 바로 지하철 3호선이 지나고 있죠. 크게 보면 3호선은 굉장히 좋은 노선입니다. 저 일산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오죠. 들어와서 바로 서울 중심부 도심을 통과를 하고요. 관통을 해서 내려가서 바로 강남 쪽으로 접근하는 한 번에 그냥 중심부와 도심과 서울 강남을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노선입니다. 3호선. 이 3호선 위주로 보시되 보시면 바로 아래쪽에 이 홍제역이 있습니다. 홍제역. 이 홍제역에 투자할 곳을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홍제역이 있고요. 홍제역이 2번 출구 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우리 재개발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은 일단 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신속 통합입니다. 신속 통합으로 추진하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역세권 재개발이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이 있고요. 세 번째, 공공 재개발이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공공 복합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 복합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모아타운, 요즘 굉장히 핫하죠. 이 모아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재개발이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역세권 재개발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서울의 핵심지 중에서 만약에 이 핵심지 입지가 있지 않습니까? 입지가 있는데
입지가 다 똑같다고 하면 지하철 노선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는 곳이 비쌀까요? 아니면 그 주변, 그 한참 떨어진 곳이 비쌀까요? 당연히 역 주변이 굉장히 더 비쌀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입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집약도를 높여서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역세권 중에서도 그 역세권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다면 얼마나 괜찮은 아파트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역세권을 찾는 거고 또 그중에서도 대단지 아파트를 찾는 거겠죠. 그러면 이 역세권 재개발이 제일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신속통합이나 공공재개발이나 아니면 공공복합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잘못해서 제가 신축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 준공이 되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취득을 해서 임대사업자를 내가 뭐 어쨌건 다 좋은 혜택을 받아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정작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현금 청산 대상이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없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지는 그 날은 언제냐면 바로 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이 역세권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한참 시간이 걸린 이후에 구역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우리가 안심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을 분명히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다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의 한계가 있습니다. 용적률의 한계가 이종 일반 같은 경우에는 200%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200%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렇게 막 좋게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역세권은 고밀도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 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500에서 한 700%까지 용적률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인데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같은 면적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내가 낼 수 있는 분담금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투자를 어디로 하면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제역 아래쪽에 내려오셔가지고 역세권 재개발 지금 요 역세권 재개발 홍제역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이 홍제 역세권 재개발은 현재 주민들의 동의가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서대문구청에 사전검토 신청이 들어갔었습니다. 사전검토 신청을 해가지고 사전검토는 통과를 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역세권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하지만 여기는 한 가지 단점이 지금 현재 신축하는 물량이 없고요. 분양하는 물량이 없습니다. 없고 들어가는 투자금이 아무래도 2억 초과하게 됩니다. 2억이 더 이상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실 수가 없고 그럼 제가 알려드린다 그랬죠. 어디에다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인왕초등학교가 있어요. 인왕초등학교 근처에 보시면 여기 구역이 하나 해가지고 현재 추진위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동의율이 한 40% 이상 올라왔다고 해요. 올라왔고 12월 말까지 한 60% 목표로 지금 달성하려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억 이하의 신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에다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유진상가나 인왕시장이 있습니다. 요 유진상가 인왕시장을 향후에 서대문구청장께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시려고 하냐면 서대문구의 코엑스 제2의 코엑스 정도로 만들겠다. 그러면 굉장히 밀도가 높은 아주 주거 복합 시설로 업무 시설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발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홍제 역세권 재개발 1구역, 홍제 역세권 재개발 인왕초등학교가 있는 여기가 2구역이라고 합니다. 2구역 그리고 해링턴 플레이스 아래쪽에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인왕산 힐스테이트 등등의 이 다 전체가 아파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고 향후에 가격 상승의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는 거고요. 또한 두 번째로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마치고요. 향후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1억 5천을 가지고 서울에 어디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을 주셔가지고 직접 한번 상담 받으시고 투자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홍제 역세권 재개발 제2구역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 여기 한번 꼭 임장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로 상담하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엔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예. 영등포구에 한 1억 5천 정도 가지고 투자할 만한데 재개발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관악구에 1.5룸에 있는데 이번 기회로 한 2룸이나 그렇게 조금 키우고 싶어가지고 예. 자,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고요. 1억 5천 정도로 지금 영등포 쪽 보고 계시고 현재는 예. 관악구에 또 1.5룸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관악구에 1.5룸에 살고 있는데 2년 지났고 예. 예, 현금 1억 5천 가지고 영등포구에 앞으로 이제 2년 안에 일시적 이주택으로 해가지고 2년 예. 안에 살 수 있게끔 한 1억 5천에 투자할 만한 곳이 있나 했어요. 아, 영등포구예요. 예, 직장이 가산 디지털이니까 먼데 안 가고 예. 영등포 쪽으로 했으면 싶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관악구에 1.5룸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는데 혼자서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아, 예, 뭐 자제분들이나 같이 안 계시고요. 아, 우리 딸입니다. 혼자 있어요. 아, 따님 명의로 지금 얘기입니다. 여쭤보시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예. 아, 예. 관악구에 1.5룸에는 2년을 거주를 하셨는 거고. 예, 11월 달에 2년 딱 됐어요. 2000년도에 샀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집값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지금 영등포구에다가 앞으로 재개발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이 있으면 연금을 1억 5천원 일단 갭 투자해놨다가 나중에 그쪽으로 옮기면 싶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이 가산 디지털 단지다 보니까 예, 영등포구에 하시려는 거잖아요. 예, 예, 1억 5천으로. 예, 예, 1억 5천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좀 예. 오랜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그 갭 얘기가 뭐냐 투자한다- 하면, 예, 뭐냐 하면, 지금 서울에 재개발이 될 만한 위치에 있는 그런 뭐 낙후가 많이 됐는 곳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곳들은 이제 투자를 하려고 실질적으로 이제 가보면요. 예. 뭐 한 2억, 3억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요. 아, 예, 예, 그래서 1억 5천 가지고는 재개발 이제 곧 될 만한 곳들 그런데 예.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쉽지가 않고 또 특히나 이제 한번 봐야 될 게 또 뭐 다른 꼭 영등포가 아니고 다른 좀 먼 곳들을 찾는다 그러면 서울에서 예, 먼 곳들을 찾는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할 곳들은 있어요. 어디냐면 뭐 예. 우리가 봤을 때 뭐 중랑구 쪽에 가면 사가정 역세권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면목 역세권 재개발이라든지 예, 이런 지역들은 뭐 한 1억 5천으로 투자도 가능해요. 예. 그리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방송 보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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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홍제역 있죠? 예, 홍제역 그 위쪽에 보면 일항초등학교가 있어요. 예, 일항초등학교 그쪽 부근으로 해가지고 지금 역세권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예. 예, 그것도 한 1억 5천 정도면 투자가 가능해요. 홍제역 인근에 인양초등학교. 예, 예. 예, 예. 거기 직접 현장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내는 거는 신축 빌라가 아니면 안 됩니까? 예? 임대사업자 낼 경우에 만약에 예. 신축 빌라만이 됩니까? 그렇죠. 신축 빌라만 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하실 게 뭐냐면, 예, 일시적 이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2년 이내에 예, 따님께서 관악구에 지금 1.5룸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매도를 하고, 예, 그리고 저기 홍제동 쪽으로 들어가서 사실 수 있다 그러면, 예, 예, 거주할 수 있다 그러면 예. 취득세는 해당이 안 돼요. 부담이 안 되세요. 그냥 1에서 3%만 내면 돼요. 아, 예, 예. 예, 그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 매도선이 지나갑니까? 3호선이 지나가요. 3호선은 디지털 단지하고 가깝지는 않았지. 그렇죠. 안 가깝죠. 그래서 제가 예, 이제 금액만으로 생각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액만 보고 이제 투자할 곳을 찾는다 그러면 중랑구나 아니면 홍제역이나 뭐 이런 데를 하셔도 되는데 예, 지금 이제 향후에 이제 거주할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예, 예, 제가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등포를 지금 투자를 하면 뭐 괜찮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금이 부족하니까요. 예. 근데 예,
요즘 모아타운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모아타운도 똑같은 재개발입니다. 예, 예. 예, 단지 규모가 조금 적을 뿐이고, 예. 자, 그리고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구역 안에 꼭 그 모아타운 전체가 아파트로 바뀐다는 건 아니고, 예. 그 일부들이 합쳐서 바뀔 수는 있는데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예, 예,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 모아타운 자체가 어쨌든 아파트가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차라리 향후에 내가 1억 5천을 가지고 영등포 지역에다가 투자를 했어. 투자를 해가지고 10년을 기다리느니 예, 이 예.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 사이면 아파트 예. 입주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러면 차라리 모아타운이라는 곳을 투자를 해가지고 예. 아파트를 한 채, 그죠? 받을 수 있든지 아니면 중간에 한번 매도를 하고 그 예. 번 돈을 가지고 다시 다른 더 좋은 입지에다가 들어가서 투자를 하든지 이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예, 근데 매도가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요즘은 매도가 어렵지. 향후에 5년, 7년 지나가지고 또 매도가 어려울지 안 어려울지는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주택 가격도 보면 물론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많이 오르니까 떨어지겠죠. 예, 예. 떨어지면 또 계속해서 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또 오르겠죠. 예. 그 주기를 보면 5년에서 10년이면 충분히 떨어지더라도 더 오른다. 이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5년, 7년 뒤에 아파트가 되는 것을 투자를 해놓고 그때 돼서 다시 매도를 하고 나서 더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는 7호선이 지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7호선 중에서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구역 안에 예, 예. 1억 5천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런 물건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현장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계속 보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예. 오늘 딱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아, 예. 여기를 꼭 한번 찾아가서 예, 예. 살펴보세요. 그리고 네. 정 못 찾겠다. 일단 한번 가보기는 가보셔야 됩니다. 예, 가보시고 알겠습니다. 물건을 못 찾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 물건 예. 찾아드릴 테니까. 여기 7호선에 예. 우리 이수역 아세요? 사당역 바로 위에 이수역. 사당역.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예. 예, 여기 이수역이 있고요. 예. 바로 옆에 보면 남성역이라고 있습니다. 예. 남성역. 예. 여기 남성역에 여기 보시면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볼게요. 예. 남성역 2번 출구가 있어요. 예. 2번 출구 나오셔가지고 조금 걸으셔야 됩니다. 예. 한 5분 정도 걸으면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죠.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이 3차라 그래요. 예. 3차 모아타운 선정되는 곳입니다. 아, 예.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고 여기 예. 남성역이 굉장히 노선이 좋아요. 강남으로 예, 예. 7호선이 바로 들어가고 우리 예. 따님이 계시는 직장이 있는 그 가산 디지털 단지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노선이고 또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강남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예. 강남의 집값이 굉장히 높죠. 예. 그래서 강남에 살 수 없는 분들은 조금씩 옆으로 사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강남 쪽에 지금 뭐 바로 옆에 보면 서리풀 터널이라 그래가지고 그 터널 예, 예. 위에 서리풀 공원이 있어요. 예. 그 위에 복합 시설을 또 지어요. 예. 이제 곧 착공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예. 그런 지역에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서초구나 강남구 쪽에 살려고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요. 너무 예, 비싸면 거기에 살 수 없는 분들이 직장을 그쪽에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래 옆으로 계속 밀려 나온단 말이에요. 예. 예. 밀려 나면 차츰차츰 이쪽이 아파트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이 사당 쪽이나 아니면 남성역 인근의 아파트 가격들이 지금처럼 막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예. 예.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여기는 모아타운으로 선정은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 5년에서 7년 정도면 아파트 입주를 할 수가 있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향후 시간이 지나서 한 7년 정도 뒤가 되면 굉장히 비싼 곳이 되어 있을 곳이란 말이에요. 예. 예. 예,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뭐 한 3룸 있죠? 투룸에서 3룸. 예. 이 투룸에서 투룸 3룸 응. 이게
지금 투자로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예. 1억 5천이면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갭 예. 투자에. 예, 다른데 가보지 마시고요. 예. 일단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 내셔가지고 내일 또 토요일이잖아요. 시간 예. 내셔가지고 여기 사당역이 아니라 남성역 예. 2번 출구 가셔가지고 조금 걸으셔가지고 여기 바로 위에 올라가서 모아타운에 선정된 곳에 한번 찾아가 보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갭 투자를 가지고 일좀 오름이 안 팔리갖고 예, 2년이 넘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취득세 있죠? 예. 예, 내셔야 됩니다. 8%. 예, 8%에 해당하는 것을 내셔야 되고요. 예, 예. 예, 가산세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갭 투자를 해가지고 예, 일단 매수를 해놓고 이제 그렇죠. 그 입금 오름을 천천히 팔아갖고 2년 안에 거기 입금하면 되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예. 뉴스를 계속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좀 전에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예. 취득세 중과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취득세 중과는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거래량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폐지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게 예. 정확한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 지금이라도 여기 가서 한번 보시고 잔금 예. 날짜를 예. 최대한 길게 좀 잡으세요. 잔금은 보통 한 달 뒤로 하는 아니요. 거지. 더 길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아, 매도자하고 그래요? 협의만 잘 되면 되세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매도자도 내가 2년이 지나서 팔아야 되는데 2년이 예. 되는 날짜가 내년 한 6월이야. 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고 나도 내년 6월쯤이면 취득세 중과가 풀릴 것 같아. 그러면 예. 서로 간의 입장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운 좋은 물건이 찾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런 물건을 찾으시면 제일 해피한 거고요. 안 되면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취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냐면 괜찮은 입지에 향후에 예. 오를 수 있는 아파트가 되는 거를 취득을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연식은 많습니까? 오래됐습니까? 예, 여기는 가보시면 오래된 것도 있고 그나마 덜 오래된 것도 있고 그래요. 아, 예. 그래서 컨디션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물건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매 시기는 지금은 빌라는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파트는 지금 좀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지만 예. 빌라는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론드로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또 투자를 하실 때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예, 이번에는 문자로 온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2563번님이 보내주셨네요. 여유자금 4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대 분리된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싶은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4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자녀분에게 투자를 지금 해주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부동산 위주로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문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대 분리된 자녀분 명의로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은 전혀 부담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한번 볼게요. 제가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고 늘 이 한 4억, 5억 정도로 투자하시는 분들 나오면 말씀드리는 곳이 있는데 일단은 4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파트 투자 물론 4억, 5억 정도로 아파트 갭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선뜻 하기가 겁나시겠죠. 그런 만큼 저도 아파트를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떨어지는 아파트들도 있지만 아직 덜 떨어진 아파트들도 있고요. 덜 떨어진 아파트에 또 투자를 하셨다가 괜히 또 그 아파트가 또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속이 쓰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는 지금 가급적이면 지금 할 시점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파트 시장하고 지금 빌라 시장이 거의 따로 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특히 서울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4억을 들고 내가 지금이라도 수익을 좀 추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과감하게 아파트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의 노후된 지역에 재개발 생각하시고 빌라를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4억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빌라들 특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가장
비싸게 될 곳을 투자하는 게 맞겠죠. 이 4억이면 충분히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에다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좋은 지역은 제가 항상 4억 정도, 뭐 5억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디를 추천을 드리냐면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예전에 뭐 한 2018년, 19년 이럴 때는 제가 용산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서울이 재개발을 해주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워낙 공급이 없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전임 시장분 계실 때 이 재개발이 워낙 많이 해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효과로 반대급부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해버렸던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재개발을 재건축을 빨리 추진을 해주기 위해서 시에서 또 정부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류에 우리도 잘 올라타서 그 기류에 맞게 정책 방향에 맞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면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 용산이란 말이죠. 지금은 용산에 재개발을 해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은 굉장히 많은 호재들,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개발 호재가 가장 많은 곳을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바로 이 용산이죠. 이 용산이고, 그런 만큼 이 용산은 또 개발 호재들이 워낙 굵직굵직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전국의 수요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용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뭐든지 가격이 오르는 건 뭐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공급이 적거나 수요가 많을 경우에 가격이 오릅니다. 용산에 아파트 많습니까? 적죠. 공급은 적고 또 수요는 전국이 수요라 그랬죠. 전국에서 다 보고 있는 곳이 용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산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투자를 그러면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투자를 하려면 투자할 수 있는 그 뒷받침이 굉장히 좀 그 기반이 좋아야 되겠죠. 그럼 일단 어디 해야 되는지 보면 이 서계동이 있어요. 서계동은 지금 투자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내가 거주하고는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지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바로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못하면 이 계약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못한다. 그리고 청파 1구역이 있어요. 1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조합 설립인가 바로 직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역은 지정이 됐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4구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파 여기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공덕동도 있고요. 두 군데는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청파 3구역이 남고요. 또 용산의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원으로 일가가 있고 효창동이 있습니다. 요 원으로 일가랑 효창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두 군데 다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역세권 재개발인데 투자금이 좀 더 들어가요. 4억보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4억 한 5천 정도. 효창동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5억이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으로 일가도 5억이 넘어갔었는데요. 요즘 간혹가다 물량이 하나씩 다른 사람들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5천 정도로 아직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역세권 재개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역세권 재개발이 재개발 중에서 가장 좋은 재개발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용산 역세권 원으로 일가 효창동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여기 숙명여대 앞에 청파동 상가가 있습니다. 여기 상가는 아직까지는 뭐 재개발 뭐 구역 지정된다 이런 거 없는데 이제 주민들이 슬슬 움직이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4억이면 충분히 투자 가능하니까 청파동 3가 여기 꼭 한번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 여기는 아마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바로 숙대 입구역에서 반경 500m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역세권 재개발 추진 가능 구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4억은 조금 부담스러워, 4억 조금 안 되게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청파 1구역 바로 옆에 보면 여기가 또 노후된 주거지가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가 있어요. 여기가 아마 청파동 1가일 것 같은데요. 여기 가보시면 또 뭐 특히나 뭐 역세권 재개발은 안 되겠지만 다른 형태의 재개발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 지금 바로 제가 짚어드렸던 청파 1구역 바로 옆에 구역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모아주택 정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산에다가 4억이면 용산에 꼭 한번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아래쪽에 뭐 보시면 원으로
1가부터 그리고 원으로 2가 용문동, 뭐 3가 4가 모아타운 아니면 공공재개발 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죠. 여기도 투자 가능하신데 어디를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도 내가 내 자금에 맞는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을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일단 용산을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에 들러서 한 번 더 그쪽 지역의 분위기나 아니면 가격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한번 다시 전화 주시면 제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임장 가시고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용산 쪽 한번 임장 활동 꼼꼼히 해보시고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전화 상담이나 또 1대1 상담, 대면 상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 위해서 1대1 개별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일정 좀 소개해 주시죠, 소장님. 예, 제가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세미나를 준비했었는데요. 이번은 당장 내일은 아니고요.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저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3층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불안해하시는 것을 조금 식혀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또 현재 굉장히 이 추세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추세와 빌라의 추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투자할 곳이 어딘지, 지금 투자를 해야 될 대상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유형이 한 5가지라고 했습니다. 5가지 정도 유형 중에 지금 관심 가져야 될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아타운이 어떤 것인지 모아타운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드리고 지금 현재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모아타운들 중에서도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구역들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판단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셔서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심 크게 없는데 그래도 어딘가에 내가 현금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심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좀 덜하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라고 했습니다. 11시, 오전 11시 밥 먹기 전에 한번 강의 들으시고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관심이 있다 싶으시면 지금 전화 주셔가지고 예약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완벽하게 다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 전화를 주셔가지고 예약을 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좋은 정보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세미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한 뉴스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새롭고 적극적인 재개발 사업 모델로 모아타운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는 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아타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모아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그렇게 상세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죠. 뭐든지 강의를 하게 되면 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항상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고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를 찾아와서 세미나 오셔가지고 들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찌되었건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한번 완벽하게 다 분석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한다 하더라도 또 다음 시간에 또 그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그 궁금하신 부분들 중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특히나 궁금한 것들 이런 걸 모아가지고 Q&A식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모아타운 지금 서울이 굉장히 모아타운에 대해서 이슈가 뜨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아파트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부동산 시장의 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악화 상태가 지나고 난다면 당연히 또 부동산 가격이 차츰차츰 오를 텐데요. 특히나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다면 또 가파르게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다들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희소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텐데 그걸 막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또 정부에서 수요가 많은 지역에다가 공급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은
아파트 공급을 해주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재개발의 형식으로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만들어주기에는 요건들을 만족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건이 안 되는 지역은 그럼 계속해서 노후 저층 주거지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수요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려고 하면 어떻게든 아파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아파트를 해줄 수 있는 지역들은 많이 있는데 요건들을 만족 못하기 때문에 이 요건들만 완화를 시켜주면 아파트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파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건을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재개발을 진행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 배포한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살펴보니까 서울시의 데이터를 다 뽑아보니까 전체 주거지 중에서 저층 주거지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 저층 주거지가 많은데 여기에서 재개발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지역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87%가 재개발을 해주고 싶은데도 해줄 수가 없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이런 지역들을 해주고 싶은데 보니까 재개발을 해주려고 그러면 이 만족해야 되는 이 요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평가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을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좀 해주자라고 해서 이번 시장이시죠. 오세훈 시장께서 이렇게 좀 모아타운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 지금 다 아시잖아요. 저층 주거지에 다 가보면 특히나 면목동 이런 데 가보시면 압니다. 필지도 굉장히 작고요. 도로폭도 굉장히 좁습니다.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이때 만들었던 게 전부 다 이 자동차 교통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좁게 도로들을 그렇게 만들어놨고 필지들도 많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지들도 다 작게 이렇게 만들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하고는 너무 맞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걸 좀 고치려고 하는 방향을 생각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로 좁고 필지 작고 이러니까 전부 다 주차 때문에 난립니다. 다 서울시에는 어디 가더라도 아파트가 아닌 지역들은 가보시면 다 주차 때문에 다 난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완화를 시켜가지고 재개발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게 우리 서울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층 다세대 다가구 주거 지역을 고층 아파트로는 만들 수가 없으니 재개발로는 할 수가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 그것을 재개발해주기 위해서 모아타운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중층 아파트라도 만들어주고 그 중층 아파트에 주차 공간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지하철을 깊게 파가지고 주차 난도 해소를 시켜주자라고 해서 이 모아타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주택 주차 부족, 커뮤니티 시설 부족, 녹지 부족, 보행환경 열악한 거 이건 전부 다 모아타운으로 다 해소해주겠다. 라고 해서 이 모아타운을 만든 거고요. 이 모아타운이라는 구역을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이 모아타운 안에는 4가지 형태의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소규모 재개발형이 있고요. 자율주택 정비형이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이 있고요. 그리고 보면 가로주택 정비형이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모아가지고 모아타운이라는 것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다들 생각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모아타운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전체가 아파트로 바뀌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요 안에서 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는 그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 요건들을 만족하는 지역들에 한해서 이렇게 아파트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외되는 부분들은 그대로 또 남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관리 구역이 이제 설정이 되고 관리 계획이 딱 그 구역이 지정이 돼 버리면 여기에는 더 이상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정해지기 때문에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역들도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노후도가 만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추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향후에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아파트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가지 사업 방식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 사업 방식들도 세세적으로 다 따져보면 상당히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용도 지역도 상향을 해주고 용적률도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겠다. 지금 안 하는 것보다는 모아타운이라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이 모아타운에 투자를 잘 하시면 좋은 입지에 모아타운에 잘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안을 수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상세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궁금하다 하시면 다음 주에 또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모아타운에 대해서 내용 이야기 더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미나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